저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서도 책임감을 교회가 가져야 된다. 왜 그러냐? 저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통과되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기독교인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이 법을 못 만들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나라의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감염예방법에 의한 교회 폐쇄법, 이런 것들을 다 막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법이 잘못 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꿰뚫어보고 바르게 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유통일당을 하는데 오해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이번에 한 표도 안 나왔어요. 한 석도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간지 아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표함을 만들어주는데, 표가 생기면 표를 1번, 2번, 3번, 비례대표는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게 이제 등록되어 있는 데가 9번까지는 국회의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등록되어 있는 거거든. 그런데 저는 놀라운 게 이 사람들의 투표 분리기에서요, 자유통일당만 싹 빼버렸어요.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들어놓은 투표 분리함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7번 다음에 몇 번이 와야 됩니까? 8번이 와야 되죠. 근데 어디로 넘어갔어요? 9번 조국당으로 넘어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개표위원들이 어떻게 이거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게요, 쭉 넘어서 기타로 가 있더래. 그래서 기타 가서 보니까 다 자유통일당이더래. 그게 자유통일당, 그러면 그 표가 어디로 갔느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이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거를 뉴스로 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 잠깐 틀어줄 테니까 이거 보고 대한민국이 여러분 거짓령에 잡히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정직의 영으로 교회가 이제 나라를 의롭게 바르게 가야 된다 이거예요. 자, 잠깐 한번 뉴스 좀 틀어주세요. 4.10 총선 조작범들을 찾아낼 해법이 제시됐습니다. 부정선거였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의외로 간단한 방법인데, 이 간단 명료한 해법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에서 승리한 선거구는 42곳,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승리한 선거구는 203곳, 42대 203. 결국 사전투표가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값은 통계과학의 대원칙인 대수의 법칙에 위배됩니다. 일각에선 사전투표 참여 유권자가 민주당 지지 성향이라고 해석하지만 이는 입증된 적 없는 허구적 주장일 뿐입니다. 조작투표를 부정하기 위한 허구적 논리를 내세우는 자들과 같은 논리로 따져본다면 서울의 425개 동 모두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유권자는 당일 투표에 압도적으로 투표해야 했지만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집단이 같으면 표본 집단도 같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의 아주 근소한 차이가 나야 하는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통계학적 법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지난 총선에서도 이번 총선에서도 연거푸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사전투표 425개 동 전부가 민주당이 승리했다면 이 425번 연속은 최근에 약속한 이 쾌타라는 이 현재 도량형으로도 표기할 수 없는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가능한 패턴이 2020년 4.15 총선에 이어 이번 4.10 총선에서 또다시 등장하면서 과학자들 사이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떠올랐고,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를 전직 국군 기무사령부 전상과장이 제시했습니다. 잠깐만 거기서 멈춰주세요. 운영한 육군 사관. 여기서 아까 그 괴타라고 하는 단어가 났는데, 이게 확률이 425 사전선거에서 이겨서 빵이 되는 확률이 10의 공이 30개가 더 달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10의 공이 30개가 더 달린 걸 괴타라고 그래요. 근데 이럴 확률이 나올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사전선거의 이 확률이 이렇게 부정되게 됐다. 그런데 제가 이걸 가지고 너라티브에 가서 방송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제가 이걸 자료를 가지고 가서 하려고 하는데 이 오리겐주 전산학 박사가 거기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제가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대한민국은 이미 이것은 부정선거다라고 전산학적으로, 그러니까 외부에 나타나는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로 개발을 한 사람들이 이거를 산정값을 미리 해놔서 컴퓨터만 딱 통과되면 숫자가 다 바뀌어버려 가지고 이 사람이 당선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것을 이 사람이 그렇게 조작해 놓은 사람 5명을 찾아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이분을 여기서 만나서 지금도 우리가 가서 전자 이 산정값 해놓은 사람을 들어가서 우리가 10명만 컴퓨터 하는 사람 데리고 들어가서 일주일만 조사하면 이게 얼마나 조작된 것인지를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장씨예요. 이분도. 한번 좀 틀어주세요. 기무사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 육군사관학교 34기 장재현 미국 오리건대 전산학 박사는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유권자의 투표지 3장당 1장씩을 전산상으로 부풀려서 민주당 후보에게 더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투표지 3장당 가짜 투표지 1장을 더했다.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제가 앞서 보도해드렸듯 공병호 경제학 박사가 개표 통계가 발표된 지 단 서너 시간 만에 조작값을 찾아냈다는 그 주장과 같은 주장입니다. 경제학 박사와 전산학 박사, 이 두 사람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찬수 축구선수가 원희룡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함께 선거운동을 해 주목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인천 계양을의 경우 본투표에서 원희룡 후보가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졌습니다. 결국 최종 결과는 이재명 승리로 끝났죠. 선관위가 전산 조작을 어떻게 했길래 당일 투표에서 패배한 이재명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냐 하면요. 사전투표 전산망에 이재명 플러스 1 이렇게 무한 반복하게 프로그램을 짜면 됩니다. 수를 세다라는 뜻의 카운트에 1과 2는 통과하고 3이면 3을 통과시킨 후에 더하기 1을 해서 4가 되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버린 것. 즉 공짜표 1개가 추가되는 식으로 선거 조작이 이뤄진 것이라고 정 박사는 분석했습니다. 뻥튀기 된 전산 가정값은 실물 투표지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실제 유권자들이 도장을 찍은 투표지는 개표소에서 나와 선관위 서버에 보고됐는데 선관위 전산 프로그램에는 25%의 가짜 투표지까지 개표 화면에 잡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리를 하면 실무 투표지를 위조로 넣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장 박사는 확언했습니다. 사전선거를 프로그래밍한 선관위 전산 운영 시스템을 감리해야 한다고 말한 장재현 박사는 감리에 필요한 시간은 단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검찰 수사도 필요 없고 압수수색도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장 박사는 행정안전부 고시만으로도 정보 시스템 감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기술 감리사 한 10명을 30대 전산 천재들을 전국에서 공모해서 뽑은 뒤에 감리하게 한다면 모든 의혹이 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천재들을 모아서 선관위 전산망 일주일만 감리하면 모든 게 다 끝난다. 실행이 된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기쁜 일이지만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가 움직여줘야겠죠. 장 박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선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개발팀을 가진 정보관리국 중 정보운영과에서 총선, 대선을 관리하는 선거정보 1개 과장을 포함한 담당자 6명의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모든 의혹을 간단하게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조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되려 선관위가 떳떳해지는 일이 될 테니까 선관위도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할 명분이 있겠죠.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죠. 지난 4.15 총선에선 4년이란 시간 동안 무수히 많은 증거가 쏟아져 나왔는데 조작을 왜 아직도 밝혀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장 박사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다들 하드웨어만 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CCTV에 투표함이 가려진 모습이나 투표지 인쇄 불량 등은 모두 하드웨어입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을 가리고 무슨 짓을 했는지 투표지가 배춧잎처럼 시퍼렇게 나오고 지금 막 인쇄한 것처럼 빳빳하고 이런 것에만 집중했는데 이런 증거들은 선관위와 한통 속인 대법관들이 다 기각했기 때문에 조작 선거를 해결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소프트웨어인 국가기관 전산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법률상 감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장 박사는 직접 증권 예탁원 등을 감리해서 문제점을 찾아낸 전문가입니다. 그만큼 정부가 장 박사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의 패배가 네 탓이네 내 탓이네 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런 말을 해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방언하는 것 같죠? 그 뭐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냐? 제가 이게 강서구에 있는 걸 제가 조금 설명을 해줄게. 그거 띄워줘 봐요. 자, 뭐가 10에 30배의 단위를 쳐도 이해가 안 되는 거냐 하면, 사전선거에서 보면은 65.7%로 더불어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30.6%로 졌습니다. 그렇죠? 사전선거에서. 그런데 당일 투표를 보면 48.5%를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고 47%를 국민의힘이 가져갔어요. 그러면 1.5% 차이 나잖아요. 이렇게 작게 차이 나, 당일 투표에 근거해서 1.5% 내지 0.78% 차이가 나는 게 정상이다 이거야. 10% 이상 차이가 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거는 10 곱하기 0이 30개 분의 1도,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로 지금 가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거 예를 들어 보면 그 다음번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자, 보세요. 비정상이 뭐냐? 사전투표는 65.68 대 30.61이에요. 당일 투표는 48.46에 47.12고요. 그러니까 이런데 그 밑에 보면 다른 당이죠. 여기 정의당에 보면 사전투표가 1.67인데 당일 투표는 1.97이죠. 그럼 얼마 차이가 나죠? 0.3 차이가 나죠. 0.3. 예? 이게 정상이라 이거야. 그 밑에도 보면 1.7, 1.32 요 차이가 얼마 나요? 0.38 차이가 나요. 그렇죠? 요렇게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근소하게 1% 이하 떨어지는 게 정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10% 이상 차이 나는 거는 이거는 세계 통계학상으로 봐도 있을 수 없는 조작이다 이거예요. 조작이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도 예를 들어 보면 25%를 어떻게 가냐면 우리 서울은요, 세 표가 예를 들면 여기 박성준이죠. 박성준 하나 둘 셋 하면 네 번째 가짜가 하나 딱 더 들어가. 4표가 돼. 하나 둘 셋 가짜가 탁 들어가. 그러니까 4분의 1로 하면 25%가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받은 표수에서 2,000표를 받았으면 4분의 1을 곱하면 얼마냐면 80표가 나오거든. 80표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여기에 당선자는 이혜훈이가 당선된 거예요. 박성준이가 지금 돼 있지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조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서울은 4분의 1이고요 경기 인천은 5분의 1이고요 부산은 6분의 1로 조작을 해놨어요. 이것을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몰라요.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아까 얘기한 프로그래머 장지연 박사 같은 분이 10명 컴퓨터 전문가들 데리고 들어가서 지금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프로그램을 짠 사람이 5명의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이걸 방송하다가 이름을 딱 밝히는 순간에 그 프로그램 선거관리위원회 통계표가 그대로 셧다운 돼 버렸어요. 닫아버렸어요. 지금도요, 닫혔다 열렸다 조작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더 이상 교회는 거짓 영에 붙들리면 대한민국 망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직한 영을 내게 주소서. 왜 목사가 이러냐? 여러분, 대한민국이 거짓 때문에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거짓된 나라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사전 투표를 했는데 투표함이 있잖아요. 봉을 했습니다. 딱 들고 갔는데 밑에 함은 뚜껑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요, 그 안에
포대 자루로 돼 있는 거 위에만 해가지고 그거 들고 갔어요. 나라가 지금 나라가 아니야, 이게 지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느헤미야 같이 나라에 대한 애국심, 나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올바른 지도자를 우리가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짓된 사람이 뽑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국민들에 의해서 진짜 뽑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해서 교회만큼은 정직을 주장해야 된다 이거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애국, 애족,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야.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